안녕하세요. 슬랙트스타에서 현재 다토모 플랫폼 제품 총괄을 맡고 있는 CPO 전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 CPO는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프로덕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저는 현재 슬랙트스타에서 기존의 학습 데이터 구축 플랫폼 기획을 맡고 있다가 한 2년 전쯤에 신사업 개발실로 넘어가면서 이제 생성형 AI 기반의 어떤 뽀로로와 아이들이 영상통화를 하는 좀 귀여운 서비스를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AI 서비스를 기획을 진행을 하다가 AI 이제 컨설턴트로 넘어가서 현재 또 많은 기업들의 실제 AI 서비스를 평가하는 컨설팅 과업을 수행하고 현재는 플랫폼 총괄을 맡고 있다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실제 AI 서비스를 우리가 정말 내 AI 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어느 정도 성능일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쉽고 좀 재밌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AI 서비스를 혹시나 만들고 계신다면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점수를 받아보면서 뭔가 평가 점수들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점수를 보는 것과 실제로 내가 써볼 때는 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점수가 잘 나오고 성능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배포되고 나면은 결국 정말 문제가 안 생긴다고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출시를 하게 됐을 때 실제로 성능 평가를 할 때는 뭔가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유저들이 사용하는 거는 확실히 좀 간극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용어기도 하고 저희 회사에서도 현재 AI 서비스를 평가하는 단계를 크게 3가지의 단계 그리고 3가지의 모듈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하는 단계로 반복적인 실험을 함으로써 평가 체계를 잘 구축한 후 그것을 반복 실험을 하면서 비포 애프터를 검증하며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꼭 그 후가 아니더라도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레드티밍. 레드티밍은 이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면 실제 나의 시나리오를 잘 만들고 그것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실험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레드티밍은 실제 유저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더라도 혹시나 하는 더 강한 공격을 계속 함으로써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취약점을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시가 되고 나면은 마지막 단계가 오저빌리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유저의 대화 환경, 로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혹은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관찰을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오저빌리티에서 신규로 관찰되는 현상을 고치게 되면은 다시 또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재출시를 재배포를 해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레드티밍 역시나 계속 지속적으로 더 강한 공격 혹은 더 새로운 공격 방법론을 시도하며 이 전체적인 사이클이 도는 과정이 AI 서비스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단계별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AI 서비스를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밸류에이션 단계입니다. 사실 이밸류에이션을 보통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는 벤치마크 셋을 통한 모델 평가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상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벤치마크 셋이 어떤 태스크 특화된 벤치마크 셋 혹은 세이프티 등등 되게 다양한 벤치마크 셋이 있지만 결국 벤치마크 셋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서비스가, 이 모델이 똑똑한가, 그냥 일을 잘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친구인가 정도를 확인하는 거지, 실제 내가 원하는 어떤 태스크를 잘 수행하고 우리 기업에 혹은 내가 이 서비스에서 지켜줬으면 하는 정책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살짝 요즘 AI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좀 업무를 함께 할 동료, 나의 일을 대신할 동료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학력만 보는 거죠. 사실 서울대 나왔다고 모두가 일을 잘하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내가 시키고자 하는 업무에 맞게 벤치마크 셋을 구축하고 그에 맞는 평가 지표를 설계해서 평가하는 것이 같이 진행되어야 제대로 된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쉽게 바라본다면은 결국은 AI 서비스를 평가한다는 거는 평가 체계를 잘 구축하고 평가를 수행하고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나하나 평가하지 않도록 어떻게 더 저렴하게 그리고 빠르게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동평가 환경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개선점을 발굴하거나 혹은 더 추가적인 평가 체계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사이클을 도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 저는 좀 이런 where, what, why라는 how라는 표현을 좀 좋아하는데 결국 어떤 태스크를 평가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시작이라면 그 태스크를 어떤 평가 벤치마크셋, 평가 데이터셋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이 굉장히 큰 무거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평가할 것이냐, 평가 지표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이후에 분석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가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한 어떤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사실 평가를 수행하는 굉장히 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평가 체계는 내 서비스를 보면서 기발하게 발굴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어떤 평가의 방법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템플릿이나 이미 시중에서 많이 쓰이는 혹은 사례들을 참고하고 그것을 내 서비스에 더 잘 적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더 추가적으로 생성하거나 내 어떤 정책에 맞는, 내 서비스에 맞는 평가 매트릭을 좀 커스텀하게 구축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해가면서 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살짝 저희 플랫폼을 소개를 살짝 껴가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평가 환경을 잘 구축하고 평가 템플릿들을 확인하고 평가 데이터를 이제 목적에 맞게 생성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되게 많이 아는 프리시즌 리콜, 레퍼런스 스코어 등의 레퍼런스 스코어 등의 룰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 블루, 루지 이런 평가 방법론도 있고 LLM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론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방법론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쓰는 것이 중요한데 LLM 평가는 아무래도 비용이 들다 보니까 어떤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바이어스가 끼지 않도록 룰 베이스 평가 매트릭을 잘 설정하면서 하지만 좀 정성적인 기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문서에 충실하게 답변했는가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어떤 문서의 의도나 어떤 맥락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LLM을 통해서 저지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 지표를 잘 설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LLM 자체의 이 평가 모델, 평가 프롬프트 자체의 정확성에 대해서 다시 또 확인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실 LLM을 평가하는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내가 평가를 하고자 하는 평가 모델이 내 평가 대상 모델보다 성능이 더 낮은데 어떻게 평가를 더 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이미 정답지를 주고 평가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조금 더 성능이 낮은 모델로도 어느 정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성능을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해야 되는 일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요청을 합니다. 너는 문서에 충실한지만 확인을 해. 너는 심지어 명료한지만 확인을 해. 너는 편향이 있는지만 확인해. 등등의 어떤 명확한 기준점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수행하는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사실 평가 지표가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혹은 정의되어 있는 평가 지표도 굉장히 많고 가끔 이제 어떤 플랫폼들을 보면은 이것은 웃긴가요? 이런 평가 지표를 설계하기도 하고 평가 지표를 설정하는 방식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결국 그 평가 지표 혹은 평가 프롬프트가 내가 원하는 기준에 잘 맞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내가 만약에 10,000건의 데이터를 평가해야 된다고 하면은 한 100건 정도의 골드셋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 LMS 저지의 어떤 성능을 확인한 후 그 부분의 어떤 평가 정확도를 기반으로 나머지를 자동 평가를 돌리는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현재는 좀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돌리게 되면은 결국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평가 셋을 설정을 했으면은 어떤 개선이 될 때마다 버전 단위의 비교 분석이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전 버전에 비해서 얼마나 나아졌는가
혹은 내가 좀 평가를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대상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대상 모델이 있다면은 대상 모델에 비해서 얼마나 괜찮은가를 가지고 1차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결국은 근데 서비스를 평가한다는 건 벤치마크 셋, 오픈소스 벤치마크 셋과의 가장 큰 차이는 오픈소스 벤치마크 셋은 모든 어떤 모델들이 다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평가가 굉장히 수월하지만 서비스를 평가한다는 건 내 서비스에 맞는 평가 벤치마크 셋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내가 클로드보다 나아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이것의 출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저지의 결과에 대해서 리즌에 대해서 어떤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어떤 바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정보가 제공되거나 어떤 위급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개선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등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대시보드 분석 등을 통해서 출시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런 단위로 비교 분석을 한다거나 혹은 평가 대시보드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평가 벤치마크 셋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점수일 때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두고 그만큼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출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밸류에이션을 수행을 했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레드티밍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게 이밸류에이션에서 활용되는 벤치마크 셋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이프티에서도 차별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좀 살짝 차별을 유도하는 어떤 발언들을 벤치마크 셋으로 만들어서 평가를 수행을 했을 때 이 정도는 우리 유저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레드티밍이라는 거는 어떤 다양한 공격 전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이런 공격 전략들을 시드셋과 지속적으로 매핑을 해서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지만 AI는 뚫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평가 최종적인 공격 프롬프트를 생성해서 공격을 진행하는 방식을 레드티밍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드티밍을 잘 수행을 하려면은 앞에서 그냥 한번 공격 전략 한번 결합해보고 공격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공격 전략이 내 서비스에 잘 먹히는지를 계속 발견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고 때문에 저희는 시드 데이터셋에서 1차 공격을 한 후에 이제 답변을 기반으로 더 나은 공격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거나 혹은 부족하다면 공격 방법론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반복 공격을 통해서 뚫는 어떤 시도들을 하는 자동 레드티밍 방법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성능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좀 대시보드 결과들을 통해서 어느 전략군에서 취약한지를 확인을 하거나 혹은 어떤 텍서노미, 사실 이 레드티밍 방법론이 그 서비스를 만드는 분들마다 다른 게 예를 들어 제가 금융 관련된 청약상담 챗봇을 만들었다고 할 때 사람들이 굳이 저렇게까지 시도를 해서 우리 AI 서비스를 공격해서 내 서비스가 차별적인 발언, 살짝 차별성이 있는 발언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텍서노미, 어떤 평가 영역에서 뚫렸는가, 그리고 어떤 공격 방법론으로 뚫렸는가들을 확인을 하면 이 부분을 계속 가드레일 업데이트 한다거나 AI 서비스 자체의 어떤 아키텍처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점점 강화하는 방식으로 레드팀과 블루팀이 지속적으로 사이클을 도는 그 과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출시가 됐다 하면은 이제 실제 유저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실 평가 벤치마크 셋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만듭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겠지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 오픈하고 나면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발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에 대한 어떤 상품 검색 챗봇을 만들었다고 할 때 상품 추천이 이런 방식으로 많이 들어오겠지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정의를 해보고 AS 문의도 하겠구나, 배송에 대한 문의도 하겠구나 이런 시나리오들을 통해서 벤치마크 셋을 구축하고 평가를 수행하지만 막상 오픈을 딱 했는데 사람들이 너 누구니? 이런 대화를 많이 한다.
그러면 사실 뭐 그 정도는 뭐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LG전자 상품 챗봇인데 비스포크 추천 좀 해줘, 아니면 삼성에 가가지고 피덴맥스 추천 좀 해줘라고 했을 때, 아, 네, 제가 피덴맥스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정보를 전달했을 때 경쟁사 제품을 이제 추천을 해줬다라는 어떤 정책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식탁을 추천해줘라고 했는데, 아, 식탁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방의 가전제품들을 추천하면서 좀 성능적으로 저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결국 예상치 못한 유저 발화에서 특히나 성능 저하 포인트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그 뽀로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시나리오들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 뽀로로에 대한 에피소드를 물어보겠지, 혹은 뭐 인물 정보 주변에 뭐 루피 이런 정보를 물어보겠지 해서 되게 레고도 열심히 만들고 프롬프트도 열심히 짜서 배포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배포를 하다 보니까 딱 아이들이 사용을 하는데 사랑해라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되게 많은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저희 뽀로로는 AI로 만들어서 아, 그런 말은 좀 예민한 문제야 라고 이제 답변을 해버려서 아이들한테 많은 실망을 주고 거기서 이제 이탈을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발굴들, 결국은 꼭 세이프티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내 시나리오에 안 맞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사실 AI 서비스를 출시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매출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업무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요소들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결국 유저 발화를 분석하는 과정과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이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나리오를 분류하고 분류되지 않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빠르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클러스터링 등을 통해서 매핑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시나리오별로 혹은 전체적으로 성능이나 안정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어느 영역에서 현재 안정성이 낮구나, 어느 영역에서는 유저의 의도를 만족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지점들을 발굴하고 다시 개선점으로 이제 좀 리포트가 올라가는 형태의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은 연구까지 진행하고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어떤 유저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그 분류되지 않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류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밸류에이션에서 만들어진 평가 방법론들을 전체적인 그 유저의 어떤 트래젝토리, 그 트레이스의 로그들을 파악해가면서 성능 저하 포인트를 발굴하는 기능들이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빠르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정량화된 기준을 통해서 반복적인 실험으로 성능을 끌어올리고, 또 숨은 취약점은 최대한 더 강한 공격을 통해 발굴하고, 실제 유저 대화에서 이 앞선 어떤 평가 과정에서 놓쳐진 문제들을 찾으며 이 사이클들을 도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 내 AI 서비스의 어떤 성능 수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현황을 판단하고 더 좋은 개선점 포인트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여러 고객들과 AI 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하고 플랫폼도 납품하면서 더 좀 좋은 평가 방법론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셀렉트 스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